2021년 새해 과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았을까요? 김정천 과천시장에게 지금부터 그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이제 코로나19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뭐 이전에도 코로나19와 유사한 그 감염병들이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단순히 이제 국민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 국정 전반을 이렇게 뒤흔드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사실 사회 활동들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제한이 되면서 경제 전반을 사실은 이렇게 뒤흔드는 이제 의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일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 특수고용 노동자분들 또는 프리랜서분들 이런 분들 또 아니면은 문화예술 체육계에 있어서의 강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자분들 이런 분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역과 경제라는 것이 사실은 잘 조화롭게 양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을 강화하고자 하면 아무래도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모면하자면은 뭐 방역을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고통받으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어떻게든 그분들이 생존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뭐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다 공감하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도 이제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가 마련해 주시는 그런 대책에 더해서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그런 소상공인 분들 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분들 또 문화예술 체육계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지 또 생활 안정 지원금을 좀 과천시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묘하고 급한 곳에 먼저 쓰이고 지금 배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 예산 그 배분에 있어서 1순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뭐 일시적인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영안정 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 지원금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저희가 좀 의회에 지금 요청을 해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지금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코로나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 시정을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임기가 4년 차 올 중반이면 접어들잖아요. 올해 꼭 하고 싶은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들 수 있을까요? 재취임하기 이전에 과천시에 이제 도시공사와 문화재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9년 말에 그 도시공사 그리고 문화재단 설치에 관한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제 도시공사와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뭐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만 출범 초기에 어떤 뭐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그 개발 사업이 이제 3곳이나 있습니다. 뭐 작은 도시인데 가련도 직정보타운 사업, 또 주암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또 과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있고요.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못했었는데 과천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과천시가 직접적으로 사업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랑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발 방식으로 이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도시공사가 15%의 지분을 가지고서 지금 사업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공동 사업자와 어느 정도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15% 지분은 이제 경기도 관내에서 시행되는 그런 개발 사업 중에서 기초지자체가 확보한 지분율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지분 확보를 한 것이고요. 이제 도시공사가 확보한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시의회와 또 협조를 해 가면서요. 사업에 좀 잘 참여를 하고 그리고 개발 사업을 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과천시에 이제 문화 정책을 이렇게 좀
그 총괄적으로 문화 전문가로서 이렇게 문화 정책을 세우는 그런 주체가 없었거든요. 이전에는 과천시의 문화체육과 또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부, 시립예술단, 과천축제재단 이렇게 문화사업의 주체들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런 과천시의 그 긴 안목을 가진 전문성 있는 어떤 분들이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틀을 올해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하고 문화재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제 개발 이슈도 시작이 됐는데요. 이 개발 이슈 굉장히 논쟁이 좀 많은데 풀 수 있는 방안 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발 이슈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뭐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또 상당히 의미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개발 의제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지난해 8월 4일 날 8.4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하시면서 정부 청사 부지에 이제 4천 세대의 주택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정책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과천시 입장에서는 뭐 저도 과천에서 태어나서 이제 뭐 50년간 과천에서 생활해온 한 시민이기도 한데 과천시의 입장에서 사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시는 지금 현재 주택이 14,500호 정도 있고 재건축이 다 맞춰져서 올해 안에 입주가 되면은 한 2만 호 정도 좀 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련동 지식정보타운 사업, 주엄동 임대주택 사업, 과천지구 공공주택 사업을 합치면은 한 2만 1,000호 정도의 공공주택이 추가로 공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택보다 더 많은 공공주택 사업이 이미 과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과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상징적인 곳인 청사에다가 지금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그리고 또 과천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시민들께서 혹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택 공급 임대주택이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주택 공급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면은 주택을 공급하는데 적절한 곳을 찾아서 주택 공급을 하셔야지 과천시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상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청사에다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국유재산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과천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과천시의 지금 현재 기반시설 여건, 하수도, 상수도라든지 학교 문제, 교통 문제 등이라는 관점에서 청사의 현 위치에다가 4,000세대를 짓는다는 거는 이건 사실상 정부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금 결정하셨다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라든지 사업이 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하고 지금 정부 정책을 좀 철회를 하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아니면은 적어도 청사 아닌 곳에 뭐 집을 짓는데 적당한 곳이 뭐 찾으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좀 추가로 좀 주택 공급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정부에 좀 읍소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거기에 모든 핵심이 좀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저희가 좀 긴 시간 동안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천 과천시장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짤막한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함께 이 과천시의 현안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